하겠습니다. 네, 자, 전 시간에 했었던 거 잠깐만 보시면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셀렉트를 해봤어요. 임포트를 먼저 했죠. 데이터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해서 데이터들이 제대로 임포트가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전날 시간이었죠. 한국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검색되는 결과가 하나도 없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한국이라고 한 단어 앞에 어떤 특수 기호로 입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빈칸들이 입력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like 검색으로는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그 비교를 하는 그 조건절로는 검색이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죠. 공백들을 잘라낼 때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함수가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의 시작 부분과 문자열의 끝부분에 있는 공백들을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함수인데 이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컨츄리에 적용을 했을 때 공백들이 잘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트림은 어떤 공백들을 잘라주냐면 스페이스바 그리고 탭 그리고 엔터 요 세 가지 종류를 잘라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빈칸들이 스페이스바나 탭이나 엔터 이외에 다른 특수 기호들을 이용해서 입력된 공백들이면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림이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 그래서 밑에서 한 거는 뭐냐면 여기 하나, 둘, 세 칸 들어가 있죠. 이 세 칸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복붙한 거예요, 복붙. 그죠? 셀렉트한 결과에서 앞에 공백들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특수 기호들이 들어가 있다. 자세히 보시면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점점점. 그죠? 그 점점점이라고 하는 그 공백 세 개를 잘라내도록 하자. 그래서 몇 번째부터 요 길이 플러스 1부터 마지막까지를 서브스트링 자르자. 요런 방법으로 하면 업데이트가 되겠다. 그래서 컨츄리를 서브스트링한 결과로 바꿔주자. 네, 요렇게 한번 바꿨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면 35개의 행이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롤백 했어요. 롤백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고, replace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원본 문자열에서 해당하는 문자들을 찾아서 다른 문자로 바꿔주는 게 replace인데, 자, 이 replace도 여기에 스페이스바로 입력된 빈칸들은 스페이스바로 입력된 공백을 비어있는 문자로 대체하겠다라고 하시면 대체가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eplace를 컨트리에다가 적용해서 컨트리 컬럼에 적용해서 공백을 요걸로 바꿔주겠다라고 하시면 요게 이것도 복사한 값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복사한 값을 우리가 키보드로 스페이스를 입력하시면 안 되고 키보드로 스페이스를 입력하시면 안 되고 셀렉트한 결과에서 복사한 문자열을 가지고 와서 그 복사한 빈칸을 이렇게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문자로 변환하겠다라고 하시면 리플레이스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복사하는 게 원활하게 복사가 되지 않는 경우, 그럴 때 정규 표현식 replac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 replace는 우리가 모든 종류의 공백이란 뜻이에요. 이게 모든 종류의 공백들.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나 엔터나 그리고 탭 키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 특수 기호로 입력할 수 있는 공백들이 있어도 얘네들은 다 찾아줘요. 네, 그게 정규 표현식이고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스페이스, 모든 종류의 공백을 다 찾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겠다예요. 그래서 요 셀렉트 문장이 동작하는 거를 보고 우리는 업데이트, set
컨트리 컬럼의 값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워크타임스를 이렇게 봤더니 이제 국가 이름에서 필요 없는 쓸데없는 공백들은 빈칸들은 다 삭제가 된 상태로 데이터가 정제가 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커미까지 했죠. 여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제를 하고 나면 셀렉트 문장을 비교 연산자를 써서 국가 이름으로 비교 연산자를 써서 셀렉트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죠. 살펴봤고,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18년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갖는 그 국가들을 찾아보자.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2018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찾으면 돼요? 나라 이름은 컨트리로 찾으시면 되고요. 2018년도 자료는 Y2018로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무슨 테이블에서? 워크 타임즈 테이블에서. 셀렉트 문이 없으면 모든 행을 다 where 절이 없으면 모든 행을 다 찾아주는 거죠. 여기서 where. 그리고 국가 이름은 같다, 한국.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한국의 2018년도 그 평균 근로시간은 1993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1993보다 큰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무슨 컬럼에서? 2018년도 컬럼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국가 이름을 안 쓴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시면 요거는 199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국가 이름을 같이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고 싶은 거는 이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select 국가 이름도 같이 찾고 2018년도에 평균 근로시간도 찾는 거예요. work times 테이블에서 조건식은 2018년도의 값이 크면 돼요. 어느 나라의 근로시간? 한국의 몇 년도? 2018년도 근로시간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Y2018은 컬럼의 값이잖아요. 여기 있는 컬럼의 값이잖아요. 이 컬럼에 있는 값이 뭐보다 큰 거 찾자? 1993이라고 하는 값보다 큰 거를 찾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브 쿼리로 사용할 때 select 여기는 숫자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Y 2018년도 컬럼의 값을 찾으면 돼요. from work times에서 조건은 나라 이름이 한국인 경우. 네, 요 SQL 문장은 위쪽에 있는 SQL 문장과 같은 거죠. country라고 하는 컬럼만 빼버린 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멕시코밖에 없어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OECD 국가들 중에서 35개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일한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창피한 노릇이죠. 네.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처음에 제가 원했던 거는 요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를 원했던 건데, 이게 아니라, 음, 음, 만약에, 2014년도에서도 1993 시간이라고 하는 것보다 큰 나라. 그 다음에 2015년에서도 1993이라고 하는 시간보다 큰 나라. 2016년에도 1993이라고 하는 시간보다 큰 나라. 라고 한다면, 라고 한다면, 그러면 코드 셀렉트 문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꼭 2018년의 평균 근로시간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연도의 평균 근로시간과 다 비교를 하려면 한국의
2018년도 평균 근로시간을 나머지 모든 컬럼과 다 비교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가 너무 애매했나요? 그럼 select 모든 컬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컬럼이에요. from work times work times 조건식은요? 2014년도의 근로시간이 크다. 한국의 2018년도 근로시간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요거 하나만 볼까요? 요 안쪽에 서브 쿼리를 그대로 괄호 안으로 가지고 오셔서 써주세요. 그리고 세미콜론. 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2014년도의 근로시간이 2076이라는 시간이고요. 멕시코 2134시간이에요. 그죠? 두 개의 국가가 나온 이유는 지금 뭘 비교한 거예요? 2014년도의 숫자들을 2014년도의 근로시간을 뭐랑 비교한 거예요? 1993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한 거예요. 2018년도에 한국의 근로시간하고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한국은 2018년도에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찾은 거고요. 2014년도에 멕시코는 2018년도에 한국보다 더 근로시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비슷하게 다른 연도에서도 또 찾아볼 수 있겠죠. Y 2015년도도 크다. 똑같은 값 1993시간보다 또는 2016년도의 값도 크다. 1993시간보다 또는 2017년도도 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억 Y 2018년도도 크다.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는 전부 다 똑같은 서브 쿼리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은요. 그래도 나라가 두 개밖에 없어요. 모든 연도를 다 검사를 해봤는데도요. 2018년도에 한국의 근로시간 1993시간보다 더 큰, 더 많은 근로시간을 갖는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밖에 없어요. 모든 연도를 통틀어서 1993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국가는요. 한국하고 멕시코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인지 아시죠? 근로시간으로만 보면. 되셨습니까? 어. 그러니까 2076도 1993보다 크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요것만 보고서도 그냥 바로 나온 거예요. 멕시코도 마찬가지. 2134, 1993보다 크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 예를 들어서 여기 2014년도를 쭉 보시면은요. 1900시간 이상 일하는 나라가 거의 안 보이죠.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리스. 근데 1933시간이잖아요. 그쵸? 그죠? 네. 2000시간 이상 일하는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였고, 나머지는, 여기 칠레가 있군요. 1990시간. 그 다음에 그리스 1933시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1993보다 큰 나라는 한국하고 멕시코밖에 없어요. 2014년도에. 심지어 칠레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도 우리나라 2018년도에 근로시간보다도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있었어요. 이미 2014년도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 쿼리도 가능하겠다. 이런 식의 쿼리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연도는 보지 않고 2018년도만 보자예요. 2018년도만 보자. 그리고 상위 다섯 개를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뭘 해주시면 될까요? 정렬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셀렉트를 하시는데 모든 컬럼 다 볼게요. 모든 컬럼을 다 보고 from work times를 보는데 정렬만 한번 해보세요. order by 하고서 무슨 컬럼으로 정렬하면 될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2018년도니까. 그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내림차순, DESC. 자, 이것만 보시면 네. 여기만 보시면 되겠죠. 여기로 내림차순이 됐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멕시코가 근로 시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한국, 그리스, 칠레, 이스라엘 순서입니다. 이 다섯 개의 국가가 1900시간이 넘고 있네요. 6위부터는요, 6위부터는 바로 1700시간대로 떨어져요. 그쵸? 네. 그래서 요 다섯 개를 뽑자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섯 개만 뽑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제일 간단한 거는 정렬해 놓고, 정렬해 놓고 위에서 몇 개 뽑자? 다섯 개 뽑자. 위에서 다섯 개 뽑는 거 했었었는데 기억나세요? 오프셋. 건너뛰는 거는 없고, 빠치, 넥스트, 파이브, 로우스, 온리라고 하는 거를 써주시면 되죠. 요게 아마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할 겁니다. 이게 오프셋, 오프셋, 패치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컬럼이 있어서 그 컬럼으로 정렬할 수가 있으면 위에서 다섯 개 뽑겠다 아니면 밑에서 다섯 개 뽑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상위 다섯 개, 하위 다섯 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DSC만 빼버리면 어 가장 그 평균 근로시간이 짧은 순서로 다섯 개를 볼 수가 있죠. 독일 1363시간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1년에. 덴마크 1392시간 일하고요. 노르웨이 1416시간 일하고 네덜란드는 1433, 스위스 1459시간을 일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를 내림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숫자대로 다섯 개를 볼 수가 있죠.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질문. 아마 이게 제일 간단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랭크 함수 기억나세요? 랭크 함수? 랭크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랭크 함수 한번 써볼까요? select. 일단은 from, work, times, work times. 자, 이 work times의 별명을 그냥 줄게요. W 하고만 별명을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컬럼, W에 있는 모든 컬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냥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대로 나오고, 쉼표. 랭크 함수. 랭크는 이렇게 쓰죠. 랭크, 오버. 이렇게 쓰죠. 어떤 순서로라고 하는 게 오더 바이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더 바이 Y 2018년도죠. 차 내림 차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뒤쪽에 1, 2, 3, 4, 5, 6. 근데 6번, 6이 두 개가 있네요. 공동 6이. 여기 체코하고 폴란드는 공동 6이. 시간이 같죠. 그죠? 랭크 함수 기억나요?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순위를 매겨주는 함수였었잖아요. 순위를 매겨주는 함수. 여기다 별명 줄 수 있죠. 여기다가 뭐 RANK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랭킹이라고 할까요? 랭킹. 네, 이렇게 하면 컬럼 이름이 랭킹이라고 그러죠. 1, 2, 3, 4, 5. 그 다음에 공동 6위. 자, 이렇게 이런 랭킹이 있으면 우리는 웨어저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웨어저를. 랭킹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 만약에 이렇게 랭킹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웨어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여기는 1등부터 5등까지 이란 의미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은 행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 웨어저를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웨어저를 추가하실 때 문제는 뭐냐면 웨어저는 얘를 웨어저에다 쓸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서브쿼리를 쓰셔야 되는데 서브쿼리 썼던 거 기억나세요? with, table, as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select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안쪽에다 서브쿼리는 위에서 썼던 거 그대로 select W. 모든 컬럼 그리고 rank over order by y 2018년도 내림 차순 여기다 별명까지 주셔야 돼요. ranking 하고서 자, 여기까지가 with 구문 그 다음에 우리는 select 모든 컬럼 from t 자 일단 이렇게만 하면 이게 이걸 잘못했어요. 여기 다 하지 못했죠. from work times W. 이렇게 하면 그냥 쓴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작성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서브 쿼리에다가 그리고 이 서브 쿼리의 내용을 T라고 하겠다. 서브 쿼리의 내용을 T라고 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select from T where T점 rankin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작거나 같다, 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랭킹까지 포함해서 가장 평균 근로 시간이 많은 나라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마 그 오프셋 패치 구문 정렬을 한 다음에 오더 바이를 한 다음에 오프셋 패치 구문을 이용하시는 게 코드상으로는 제일 간단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랭크 함수를 이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서브 쿼리, with, as 구문에서 사용하는 그 구문을 이용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또 랭크 함수랑 비슷한 게 또 있었죠. 랭크 함수랑 비슷한 게 로우 넘버라고 하는 함수 기억나세요? 행번호 써주는 거. 우리 전부 다 복습하려고 하는 용도니까. 로우 넘버라고 하는 함수도 있었어요. 로우 넘버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select from work times. 혹시 에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는 여기 별명 줄게요. work times를 W라고 별명을 줄게요. 그럼 W. 모든 컬럼.
그 다음에 row 언더스코어 넘버. 얘는 랭크 함수 쓰시는 거랑 똑같아요. over 괄호 안에 정렬 순서 order by y 2018년도 내림차순. 자, 여기는 제가 별명을 그 RN이라고만 줄게요. 로우 넘버의 첫 글자 하나씩 따가지고 RN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똑같죠? 1, 2, 3, 4, 5, 6, 7. 다른 점은 뭐예요? 랭크를 썼을 때와 로우 넘버를 썼을 때의 차이점은 여기가 뭘까요? 공동, 공동 유기가 있을 때 랭크 함수는 공동 유기를 전부 다 그냥 6이라고만 보여주고 7등이 없기 때문에 공동 유기이기 때문에 7등이 없어서 6등 2개, 그 다음에 8등으로 바로 넘어가요. 근데 로우 넘버는 행 번호를 매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동점자가 있을 때 지금처럼 동점이 있을 때 그냥 행 번호는 6번, 7번이죠. 행 번호는 그냥 6번, 7번이에요.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동점자가 있을 때에 출력되는 모습이 랭크와 로우 넘버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랭크 함수를 써서 만약에 6등까지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행이 7개가 나와요. 근데 로우 넘버를 이용해서 6등까지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은 행이 6개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순위를 매길 거면 로우 넘버보다는 사실은 랭크가 더 적당한 거예요. 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with, t, as, 그 다음에 서브쿼리. 서브쿼리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위에서 우리가 테스트한 코드 select w. 모든 컬럼 그리고 row 넘버 함수의 결과 over order by y 2018년도 내림차순 여기를 별명 rn 그 다음에 얘가 from이 있어야죠. 무슨 테이블에서 work times w에서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문장 그대로 쓴 거예요. 이 문장을 여기다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T라고 하는 별명은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을 가지고 select 모든 컬럼 from T where T점 여기서는 RN이죠. RN이 작거나 같다 5 이렇게 하시면 역시나 똑같은 결과를 줄 수 있어요.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오류가 있어요.
진짜 타이핑 너무 빨라요? 네. 네, 이렇게 되게 하고 싶은 내용들을 되게 그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내용들을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정말 질문 없으세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문제를 싶으냐면 각각의 연도에서 각각의 연도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 이런 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각각의 연도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들, 이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연도가 몇 개가 있어요. 연도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있죠. 그죠? 2014년도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어디냐? 그 다음에 2015년도에서는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어디냐? 2016년에서는 어디고, 2017년에서는 어느 나라고, 2018년도에서는 어느 나라냐? 아까 우리 2018년도는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더 많은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최대값을 찾으면 아마 그거는 멕시코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셀렉트, 그 다음에 뭐, 연도하고요. 맥스 2018년도에 최대값을 찾겠다. from, work, times. 이렇게 하면 2018년도에 최대값은 2018이라고 하는 걸 찾았고, 그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이 값을, 이 값을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넣으시면 될 거냐면, select, 모든 컬럼 이렇게 할까요? from, work, times, 조건절은 where, 2018년도의 값이, 그죠? 2018년도의 값이 같다. 뭐랑 같다? 위쪽에 우리가 서브쿼리, 요 서브쿼리의 내용을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2018년도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2018년도의 최대값은 2048. 감사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Y 2018년도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018년도의 값이 여기 언더스코어 없어요. 2018년도의 값이 최대값과 같은 거를 찾아라. 그러면 멕시코를 찾아주겠죠. 맞아요? 멕시코를 찾아주겠죠. 근데 만약에 2017년도의 최대값은 2016년도의 최대값은 2015년도의 최대값은 이런 거를 하나 다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결과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2014년도에서는 뭐 한국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뭐 2015년도에는 뭐 멕시코가 제일 근로 시간이 제일 많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연도에서
어느 나라가 근로 시간이 가장 많았느냐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네, 단순하게 지금 테이블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하자고 하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럼 이런 2018년도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를 복붙을 좀 할까요? 복붙해가지고요. 비교하실 때 여기를 2017년도하고 비교하면 맥스 값 찾을 때에도 여기를 2017년도하고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역시나 멕시코가 또 1등이군요. 멕시코가 또 1등이고 2016년도 한번 찾아볼까요? 2016년도에 있는 값이 2016년도에 있는 값이 2016년도의 맥스 값과 같으면 이것도 멕시코네요. 항상 멕시코가 1등이군요. 다른 게 또 있을까요? 2015년도, 2015년도 여기도 2015년도 계속해서 멕시코군요. 어, 설마 2014년도까지 그럴까요? 2014년도, 2014년도. 네. 다섯 개 연도 모두 멕시코가 근로시간이 제일 높군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복붙 하지 말고 한 번에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쿼리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을까인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코드는 2018년도의 근로시간이 최대값과 같은 국가를 찾아본 거고, 2018년도의 근로시간이 2017년도의 최대값과 같은 국가를 찾아본 거고, 나머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건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함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함수는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은 없을 거예요. unpivo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unpivot. 컬럼의 내용들을 변경하는, 행으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가 unpivot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가로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세로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unpivot입니다. 언피봇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언피봇 함수는요. 여기다가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요 이름이라고 한글로 적힌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어떤 다른 컬럼 이름들, 컬럼 1번, 컬럼 2번,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여기서 이것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컬럼 이름. 자, 요것도 어, 여기도 이름이고요. 여기도 이름인데, 여기서는 컬럼으로 사용할 이름. 음, 어, 여기서는 컬럼으로 사용할, 컬럼으로 사용할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제가 변수라고 쓸게요. 변수라고 쓰겠습니다. 일단 얘가 어떻게 되는지 얘를 먼저 들어보고요. 예제를 먼저 만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워크타임즈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국 이렇게 있죠.
한국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2076, 2083, 2068, 2018, 2093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맞아요? 이렇게 각각의 컬럼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컬럼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이렇게 가로로 되어져 있는 값을 이렇게 세로로 바꾸는 거. 이렇게 세로로 바꾸는 것을 언피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언피봇. 이 반대는 피봇이에요. 세로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로로 바꾸는 것은 피봇이고요. 피봇이고, 가로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세로로 바꾸는 것을 언피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언피봇. 그럼 테이블 모양을 제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컬럼은요, 컬럼은 딱 세 개만. 컬럼은 이렇게 세 개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컬럼은 세 개만 만들려고 하는 거고, 대신에 행들이 늘어나요. 여기 국가 이름이 들어가요. 국가 이름이 들어가고요. 국가 이름이 들어가고, 여기 연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값이에요. 값.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한국은, 한국은 연도가 2014, 2015, 2016, 2017, 2018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 값은 다섯 개가 이 옆으로 이렇게 있었던 값들이 있죠. 옆으로 있었던 값들이 여기에 다섯 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행 하나가 몇 개로 바뀌어요? 행 다섯 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여기 있는 다섯 개의 값 있죠. 여기 있는 다섯 값이 그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Select from work times. 일단은 전체를 다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선택해라. 라고 하신 다음에 on pivo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컬럼 이름으로 y라고 줄 거예요. 시간? 아, year라고 하죠. year. for. 그냥 여기서는 x라고만 할게요. x. in. 자, 여기에 실제 컬럼 이름들을 써주시면 되는데, 실제 컬럼 이름이 2014, 2015, 그 다음에 2016, 그 다음에 2017, 마지막이 2018이죠. 이렇게. 그럼 바로 두 개 있어야 돼요. 결과 볼까요?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만요. 제가 거꾸로 했군요. 여기를 X라고 해버렸네.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X라고 들어가 버렸구나. 그러면 요거 바꿀게요.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바꾸죠. 워크 타임. 근로 시간이니까 워크 타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어. 이렇게 바꿀게요. 어, 네. 그럼 조금 더 보기 좋죠. 조금 더 보기 좋죠. 밸류가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밸류. 그냥 조금. 자, 만들어진 결과 한번 볼까요? 만들어진 결과를 보시면, 한국이 다섯 개, 한국이 행이 하나였어요. 행이 하나였는데 다섯 개의 행으로 바뀌었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행이 한 개짜리였는데 다섯 개의 행으로 바뀌었고요. 일본도 한 개짜리 행이 다섯 개짜리 행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언피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피봇.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이죠. 한국의 2014년도는 2076시간 일하고 있었고, 한국의 2015년도에는 2083시간을 일하고 있었고, 한국 2016년도는 2068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2018년도는 1993시간을 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내용 아마 비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나왔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겠다? 밑으로 내리겠다. 이렇게 돌리겠다. 돌리겠다. 이렇게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언피봇입니다. 이게 언피봇이에요. 변수 이름을 두 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두 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이 포인에서의 변수는 이 값들 있죠. 2014, 2015, 2016, 2018. 요 컬럼의 이름으로 사용할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변수를 컬럼 이름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값들 있죠. 실제 값들이 들어갈 위치에 여기에 컬럼 이름. 여기 컬럼 이름은 여기에다가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컬럼 이름은 요걸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014부터 2018까지를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컬럼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기 for in에다가 그 다음에 값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값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그 값들로 사용할 변수 이름. 이거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런 거를 언피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언피봇. 아마 엑셀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엑셀에서 피보팅, 그 다음에 언피봇 이런 거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뭐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저도 엑셀을 많이 써보진 않아서 근데 엑셀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피봇과 언피봇이에요. 가로 데이터를 세로 데이터로 만들어준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행으로 이렇게 각각의 컬럼에 들어가 있었던 값들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세로로 길게 만들어주는 거를 언피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언피봇. 오라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이거를 만든 이유는 이게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어라고 하는 컬럼으로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014년도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2014년도, 2014년도. 우리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룹 바이에서 최대값들이나 아니면은 뭐 최소값이나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잖아요. 각각의 그룹에서 최소값 찾기, 최대값 찾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언피봇이라고 하는 거를 한 겁니다. 네. 쉬운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